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도의 한 하수도 설비업체 대표가 자신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청도군 의원에게 항의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사업을 수행해서 무리를 빚었다는 포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청도군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뢰한 실시 설계 용역 결과 보고서가 허위 정보로 작성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품 선정의 근거가 되는 용역 보고서가 신뢰성을 잃으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태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4년 7월 경북 청도의 한 용역업체가 만든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공사 용역 보고서입니다. 분리막 교체를 위해 어떤 제품이 가장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청도군이 1,800여만 원을 주고 의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타사막에 비해 공급이 일정해 흡입 물량이 일정하고 인장 강도가 우수하다면서 기존 제품과 같은 분리막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법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해서도 기존에 장착된 제품이 코팅면의 강도가 우수하고 투과량과 내구 연한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업 수행에 있어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 자료인데 청도군은 이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개 제조업체의 제품을 분석한 자료와 관련해 취재진이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한 결과 자료 제공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한 업체는 데이터 자료가 전혀 근거가 없고 용역회사에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실시설계 용역업체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구 용역업체는 경북 청도의 본사를 대구에 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 업체를 찾아갔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업체가 청도군으로부터 받은 용역 의뢰 건수는 올해 들어서만 32건,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청도군이 의뢰한 용역 결과가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청도군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 회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감사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도의 하수도 설비업체가 군의원에게 항의까지 하며 사실상 사업을 따낸 문제의 분리막 교체 사업. 제품 선정에 근거가 되는 용역 보고서가 신뢰성을 잃으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딸기의 고장 경북 고령군에서는 여름에 딸기의 어린 모를 키워서 9월 초순이면 아주 심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주 심기가 늦어지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정적인 재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풀 한 포기 없이 텅 비어있던 온실에 다시 생기가 돕니다. 여름 내 정성껏 키운 딸기의 어린 모를 아주 심기 하는 날입니다. 다른 농가보다 빠른 편이지만 예년보다는 일주일은 늦습니다. 모는 병 없이 잘 키웠지만 꽃눈이 생기는 걸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식포에 들어오면 육묘장보다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이제 밥도 많은 데다가 또 수분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야들이 생식생장을 안 바뀌고 영양생장으로 바뀌니까 꽃이 아예 늦게 올 수가 있죠. 1월 달에 딸기 딸 수도 있습니다. 꽃눈이 생기는 적정 온도는 10도에서 25도 사이인데 올해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 사이 고령군의 평균 기온은 27.7도나 됐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보다는 0.5도, 1997년부터 2020년 사이와 비교하면 3.3도나 높습니다. 아주 심기가 늦으면 꽃피고 열매가 달리는 시기가 늦어져 수확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지만 최근 이런 일은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수확이 늦어지면 비쌀 때 딸기를 또 못 따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령군은 현미경으로 꽃눈 발달 단계를 확인하고 만약 꽃눈이 생기기 전에 아주 심기를 했다면
한두 주는 물만 줄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만약에 미분화묘를 심었을 때 양분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제 딸기 꽃눈이 다시 잎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분화묘를 정식했을 때는 맹물 관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더위 등 이상 기후로 온실 환경 변동이 커진 만큼 아주 심기 이후 수확기까지 관리를 위해 안개 분무 시스템 등 온습도 조절 시설 설치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고온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무임 방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농사가 쉬웠어요. 쉬웠는데 갈수록 이제 하늘이 무서워요. 힘들고 하니까 모든 우리 농사를 제가 25년째인데 힘들어요. 데이터가 안 맞고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환경제어 쪽으로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일상이 되면서 이를 이겨내기 위한 농가와 지자체의 노력도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올해 연말 이후면 경북 산불 피해 살림을 얼마나 어떻게 복원할지 윤곽이 잡힙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산주에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복원 작업에서도 인공조림이냐 자연 복원이냐의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3월의 산불은 역대 규모로 컸던 만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인공조림보다 자연 복원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초토화된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일대. 다시 푸른 숲을 볼 수 있을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땅속에선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키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불탄 숲에서는 적어도 식생 회복 맹아들은 왕성하게 자라는 거죠. 올여름 특히. 경북 산불 피해지 5개 시군의 대부분 지역에서 화렵수의 맹아들이 자라나 초록빛을 띠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드론 등을 이용해 경북 산불 피해지 10여만 헥타르를 살펴본 결과 최소 8만 헥타르 이상이 자연의 힘으로 복원 중이라며 산림 경영을 생계로 하는 이범인 소유의 피해지를 제외하곤 인공조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경북 산불 피해지는 약 80%가 이미 활발하게 맹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고 그리고 숲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되지 않은 곳만 찾아서 침엽수가 아닌 자생수종, 그것도 화렵수로. 전문가들의 견해도 큰 맥락에서 일치합니다. 자연 갱신되는 애들을 먼저 잘 자랄 수 있게 어느 하나가 이렇게 우점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빠른 기술이라고 더 나아가 지난 산불 피해 지역의 인공조림 성과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이 생존하는가 그것도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면 이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 토사 유출과 그다음에 이제 양분의 이제 그 거동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방향을 정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러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관습적으로 해오던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원 기본계획 수립도, 조림 사업 실행도 산림조합 등의 복구 사업을 맡길 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존하고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40억여 원을 들여 진행한 지난 2020년 안동 산불 조림도, 177억 원을 들인 2022년 울진 산불 복구도 시간이 지난 현재 투입한 예산에 비례한 숲의 복원 효과를 봤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고 세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일부 조항들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됩니다. 산불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 경상북도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와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계획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진 국보 성덕대왕 신종의 공개 타종식이 22년 만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1200여 년 전 제작된 성덕대왕 신종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타음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항구적인 보존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맑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끊어질 듯 길게 이어지는 천년의 울림이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인 771년 제작된 청동 범종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그 소리가 백리를 간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장엄하면서도 맑고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신비한 종소리라 이것은 세계유산으로서 음양학에서조차도 신비로운 맥놀이 현상을 분석을 하고 있는 1992년까지 제야의 종으로 타종돼 오다 균열이 우려되면서 타종이 중단됐는데 22년 만에 공개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에밀레종 전설 같은 것도 있어서 좀 더 호기심이 많이 갔는데요. 어쨌든 그런 전설이나 그런 것들이 종치면서 그런 얘기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감명 깊고 1996년부터 정기적인 타음 조사를 통해 고유한 주파수에 변화가 있는지 보존 상태를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번 타음 조사는 성덕대왕 신종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타음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성덕대왕 신종이 굉장히 안정적인. 국립경주박물관은 성덕대왕 신종이 야외에 전시돼 있어 온습도 변화에 취약한 상태라며 항구적인 보존을 위해 신종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9월 회의를 열고 뉴스와 관련해 바이오 산업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간 프로그램인 시민의 품격과 관련해 주제와 내용이 시의적절하고 좋았으며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주간 시사 프로그램 시사온과 관련해 주제와 연관된 해외 영상을 사용할 것을 적극 검토해 줄 것과 패널을 다양화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 대구시가 지역 청년 역차별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다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대구만 먼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재 교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청년 채용을 제한하는 일이 생겼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제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공무원 임용 시험에도 거주지 제한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9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06% 떨어졌습니다. 달서구는 도원 상인동 대단지 위주로, 수성구는 지산 범물동 구축 위주로, 달성구는 다사 논공읍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매매 가격은 0.19% 올라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2월 첫째 주 이후 3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국시대 영천 지역의 최고 수작의 무덤에서 금동관을 비롯한 유물들이 발굴됐습니다. 국가유산청과 영천시 계림문화유산연구원은 영천시 완산동 고분군의 봉토분 1호에서 금동관과 금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은제 허리띠 등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라가 지역의 수장에게 하사한 금동관과 함께 귀금속 제품들이 나옴에 따라 5세기에서 6세기경 영천 지역 최고 권력자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